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어요? 생명윤리학자인 리타 파라하니는 이제 이란에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상의 자유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 프라이버시 영역에 포함하여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통찰력이 있는 그런 그 강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어,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지 그 기술이 이제 만약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우리의 어떤 그 두뇌 서베일런스, 두뇌의 어떤 검열이라고 하죠. 뭐 그런까지 한다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하지만 이제 논의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이른 것 같아요. 정말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은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그런 일들이 일부 좀 우려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열이 너무 심한 나라예요, 중국 자체가. 근데 이제 서구권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프라이버시 브레이크 또는 데이터 브리치 뭐 이 문제를 좀 더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개인정보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우리나라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2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합법적인 그런 절차, 법에 따라서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그죠? 통제를 상실했다는 말은 그게 어디인가에 좀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권한 없는 자가의 접근이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해킹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또 이동식 저장 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또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또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 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된 경우, 또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어의 이제 정의는 이제 또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브리치 또는 이건 이제 intentional 고의적이거나 또는 unintentional 고의가 아닌 그런 release 유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secure or private confidential information to an untrusted environment. Other terms for this phenomenon include unintentional information disclosure, data leak, information leakage, and also data spill 이런 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incidents range from concerted attack by black hats or individuals who 해킹 그런 걸 말하는 거죠. For some kind of impersonal gain, society 위해서 organized crime, 조직범죄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Political activities or national governments to careless disposal of unused computer equipment or data storage media or unhackable source. 그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사건까지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그런 걸 좀 보면 앞에 있는 이제 그런 정의 또 영어로 된 그런 그 사고의 어떤 범위 이런 거 사건의 범위까지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은 보면 무단 사용이나 또 판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처리자가 그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부 해킹이라든지 직원의 유출 또는
관리 소홀 등에 의한 것이고요. 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뭐 외부 공격에 의해서 유출된 경우도 있고 내부 직원이 유출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 부주의 또는 시스템 오류에 의해서 이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자, 홈페이지 자체가 취약해서 그죠? 어, 악성 코드 업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유출되는 경우 이제 해킹이 문제되겠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지능형, 뭐 지속 유효 공격 등 이런 것이 사례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인터파크 한국 수력 원자력이죠. 한수원 사례 SK컴스 같은 것 있고요. 내부 직원이 유출한 경우는 이제 내부 직원이 고객 정보를 이미 접근해서 이렇게 팔아버린 거 또는 창고에 서류식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뭐 쓰레기 더미에 팔려가지고 또는 폐지 재활용 근데 거기 보면은 고객들 개인정보 그 파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이 USB 같은 것을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빼내는 경우, 또 관리 부주의 같으면 이제 메일 오발송하는데 회원 정보 파일이 같이 첨부되어 있다든지, 또는 웹페이지 게시글 등록에서 검색 엔진에 그런 그 엑셀 파일이 좀 노출되는 경우, 또는 보안 조치가 미흡해서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국내 사례고 밑에 있는 것은 해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국내 사례 중에 보면 여러분들 알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업체들도 많이 이제 유출 사고를 냈는데요. 뭐 GS 칼텍스 아uk션, 또 넥슨, 현대캐피탈, 뭐 근데 그 명수도 되게 많아요, 그죠? 1,100 뭐 2천만 명, 또 카드사에서 보면은 8,500만 명, 뭐 이렇게 돼서 그리고 해외 사례도 보면은 뭐 독일, 미국, 영국, 뭐 일본, 그죠? 그리고 또 그 업체들도 보면은 뭐 FRB 같은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뭐 소니, 그죠? 또뭐 중국, 뭐 또 미국의 또 유명한 사례자 페이스북 사례가 있고요, 그죠? 또 미국의 건보사, 건강보험사죠. 또 페이스북은 또 한 번 더 해요. 처음에는 600만 명, 뒤에는 이제 7천만 명. 또 구글 플러스나 이런 데서도 역시 이제 해외 유출이 많아 그 사고를 냈던 거죠. 소비자들은 엄청 불안할 수 있죠, 이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할 거냐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 현재 도입된 처벌 수단은 과태료나 과징금 또는 손해배상, 고발, 징계, 시정 조치 및 공표 등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업체를 갖다가 어떤 업체가 됐든지 공표하는 거죠. 그리고 형사처벌로는 이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있고요. 근데 아직 도입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도입되지 않은 거예요. 부당이득 환수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그 홈플러스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품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개인정보를 다 적게 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중국에 팔아버린 거죠. 그 홈플러스가 좀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라기보다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홈플러스가 그걸 팔 때 우리 개인정보가 뭐 얼마씩 팔까요? 1인당 개인정보가 뭐 몇백 원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몇 천만 명이 거기 곱하면 되겠죠. 뭐. 그랬을 때 홈플러스가 벌어들인 그런 부당이득이 있으면 그걸 환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처벌 수단이 없어요. 단순히 이제 과태료, 과징금 뭐 이런 것들을 물리고 또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재판을 걸었던 개인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즉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들은 한 푼도 배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집단소송이 도입이 되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하 동문해가지고 배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 액수도 딱 그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만 원 피해를 받았다. 그럼 10만 원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것의 3배, 5배, 10배까지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현실은 과태료나 과징금 위주로 되고 있고 형사처벌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이게 좀 문제라는 것이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도 5억 원 이하, 또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에 불과해요. 2014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 또 600만 원으로 1천만 원 이하에서 60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정액화시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개인정보가 1억 건 유출된 것에 대해서 벌금은 고작 1천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기사도 있고요. 또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위자료 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영상을 봅시다. 고객 정보 1억 건 유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반 만에 문제 카드 3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야 할 벌금은 1,000여만 원에 불과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2014년 초 카드사 3곳으로부터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고객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것만 수십 건이 넘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반 만에 카드 3사,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형사 책임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줬을 뿐 아니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객 정보를 보호하고 직원을 관리해야 할 카드사들이 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적용된 혐의 3가지 중 유죄로 인정된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법률의 성격상 해당 조항들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마저 법정형의 한도는 1,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 맞는지는 의문이 들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유출 횟수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카드사들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 피해와 비교해 형평성 있는 처벌이 내려졌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디지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정비해야 될 법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현행법 가지고도 좀 이렇게 처벌이 미흡하다 그러면 정말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렇게 디지털 사회로 가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는 굉장히 좀 불리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의 사례를 좀 여러분들이 보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볼 영상은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유자료 배상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판사님으로 듣는 그런 영상인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에는 일상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 배워보는 법률 똑똑 시간입니다. 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유 보너스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 A 회사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고 B 회사는 이를 위탁받아 운영해왔는데요. 그런데 B 회사 관리팀 직원이 회원 1,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 내지는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저도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봤더니 제 정보 역시 유출됐다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일단 기분도 불쾌하고 불안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A 회사는 주유 관련 보너스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B 회사는 A 회사로부터 고객 서비스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B 회사의 관리팀 직원이 보너스 카드 회원 1,0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자신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은 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로 100만 원씩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됐나요? 네, 이 사건은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고객의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경우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원 판결이 궁금한데요.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네, 1심과 2심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 관련자들이 개인정보를 시중에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는데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DVD 등이 곧바로 모두 회수되거나 폐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사건이 발견이 되면 불쾌하기도 하고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이런 헌법상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위자료 배상 여부는 어떤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 매체 등이 모두 압수되거나 폐기됐습니다. 한편 범행을 벌인 사람들 그리고 기자와 PD들이 이 사건 개인정보 중에서 일부를 열람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람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알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가 좀 유출됐다. 이런 부분에서도 법적인 판단이 있었죠? 네, 최근에 인터넷 등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서 유료로 판매한 것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인의 직업적 정보에 대한 공개된 정보라면은 알 권리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에서는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물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은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 판결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것인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판례를 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거네요. 네, 오늘 소개한 판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카드사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유출이 문제된 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쉽게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넷플릭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컨텐츠가 뭔지 아시죠? 스위트홈. 인간이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뭔가 동질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간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지 혹시 잘 알고 계세요? 아니면 평범한 인간이 괴물이 되는 과정을 다룬 소설 영화 네. 어떻게 잘 보셨어요?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강의하는 걸 상당히 힘들게 하네요. 어쨌든 알고리즘이 때때로 그 관련된 영상을 이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그런 알고리즘으로 그 다음 영상을 선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좀 전에 이제 두 가지 우리 영상을 봤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형사 재판이에요. 형사 재판에서 이제 유죄냐 무죄냐 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했을 때 손해배상 중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민사재판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유출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그 사건에서는 그랬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고 근데 그 액수가 적어요. 그래서 1인당 10만 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또 형사벌도 보면 형사처벌도 벌금 1,500만 원이 전부였다라는 거죠. 미국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페이스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뭐 벌금이 5조 9천억 원, 우리나라랑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의 사례들을 보면 영국 항공에서 항공사에서 고객 5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사고에 대해서 GDPR 위반을 적용했다라고 해요. GDPR이 뭐냐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을 GDPR이라고 해요. 그 유럽연합 차원의 법이죠. 거기서 이제 1억 8,300만 파운드, 즉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2,7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중형을 내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배상액도 많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자, 우리 페이스북 사례를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하나 더 있네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유출 문제로 약 50억 달러, 5조 8,900억여 원의 벌금을 물게 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약 50억 달러, 5조 8,900억여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50억 달러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붙여 승인했습니다. 이번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의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번 벌금은 연방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벌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영상 보셨죠? 네. 여기서 이제 연방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그 미국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현행 처벌 수단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행 처벌 수단이 과태료, 과징금, 손해배상, 고발 및 징계, 시정조치 및 공표, 뭐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인데 부당이득 환수나 뭐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좀 더 새로운 처벌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또 기업의 보안 대책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이나 보안에 대한 철학 또는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보안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안이 좀 강화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이 있어요. 그래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이제 레귤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이제 법률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보면 레귤레이션 2016-679 이렇게 이거 그 레귤레이션 남반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 그 뉴스에도 나온 대로 이제 연방거래위원회가 하는데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하는데요. Federal Trade Committee라고 하고 여기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러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으로부터 사전적 사고 방지 조치를 하게끔 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냐 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글렌 그린월드의 그 영상도 있긴 있지만 좀 20분 정도 좀 길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공지능과 이제 민사법의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